안녕하세요. 고승은입니다. KBS와 YTN이 사장교체 이후 TV조선 못지않은 땡윤 방송이 된 가운데 사실상 유일하게 수구 세력에게 넘어가지 않은 유일한 공영방송인 MBC마저 장악하려는 윤석열 패거리들의 만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2008년 이후 약 10년가량 있었던 흑역사를 다시는 겪어서는 안 될 터인데요. 이 같은 언론 장악의 주역에는 이명박 정권 언론 장악 설계자로 지목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윤석열의 검사 선배라는 이유로 이 자리에 앉은 김홍일 현 방통위원장이 있겠습니다. 김홍일 위원장은 지난 2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는 8월 임기가 마무리되는 MBC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장을 교체해 새 사장 선임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영방송 이사 추천과 사장 선출 방법 등을 규정한 방송 3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사항입니다. 그 외에도 방통위 설치법 역시 통과됐습니다. 지난 국회 당시 윤석열이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 3법의 주요 내용은 공영방송인 MBC와 KBS, YTN의 사장을 선출하는 이사진의 수를 기존 9명,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기존 국회 추천권 비율을 줄이는 대신 시청자위원회와 방송현업단체, 미디어학회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또 시민 100인으로 추천된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사장 선출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 역시 담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사장 선출 직후 땡윤방송으로 전락,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KBS, YTN의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의 경우 윤석열 정권 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만으로 YTN 지분 매각 등 주요 결정을 강행하여 위원회 본래 취지에 어긋났다는 점에서입니다. 방통위는 오이나비제 기구이며 윤석열이가 2명, 그리고 여당에서 1명, 야당에서 2명 추천받아 임명합니다. 앞서 지난해 3월 민주당 측에선 최민희 의원을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로 추천했으나 윤석열이가 7개월 넘게 임명을 거부하면서 결국 최민희 의원이 자진사퇴하고 총선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한 바 있습니다. 지난 25일 국회 법사위에선 해당 방송법들과 관련해 의원들의 토론이 끝날 즈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토론 종결에 찬성하는 의원은 손을 들어 주시길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정청래 의원을 포함해 11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후 정청래가 반대하는 의원 손 들어주시길 바란다라고 하자 수적으로 열세인 국힘의원들은 웅성거리며 항의만 했을 뿐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17명 중 11명 찬성으로 가결된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김홍일 위원장은 국회를 패싱하고 윤석열이의 명백한 언론장악 시도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셈입니다. 25일 국회에선 선임 계획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거듭 답변하더니 27일 오후 돌연 기습적으로 회의 일정을 공지한 뒤 다음 날인 28일 오전 의결을 강행한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전망은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의 MBC 점령 비밀작전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성명에서 등장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방통위 주변에 흉흉하고도 괴이한 소문이 떠돌고 있다. 김홍일 위원장이 내일 또는 다음 주 초 박문진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한 뒤 사퇴한다는 것이라며 마지막 남은 MBC를 점령하기 위한 비밀 군사작전이라도 펼쳐질 모양이다. 3류 막장 정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시나리오라고 직격했습니다. 이들은 6월 25일 과방위 현안 질의에 참석한 방통위 간부들은 하나같이 위원장에게 관련 프로세스를 보고한 바 없다. 아직 추진하라는 지시는 없었다. 아직 계획이 준비되지 않았다. 선임 계획은 만들지 않았다. 아직 생각도 못해봤다. 예정된 일정이 없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소문처럼 계획을 급조해 정광석과처럼 의결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은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비법한 2인 의결, 부당한 YTN 최대액 출자자 변경 승인, 정부 여당 비판 언론에 대한 법정 제재를 남발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관리 소홀, 국회 출석 자료 요구 거부, TBS 교통방송 관리 소홀 등을 들어 김홍일에 대한 탄핵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탄핵안은 7월 2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하게 되어 있는 국회법에 따라 3일 혹은 4일 표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은 제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되기에 민주당 의석 170석만으로도 통과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김홍일의 전임자인 이동관은 국회 탄핵 표결을 앞두고 전날 밤 기습적으로 사퇴한 바 있는데요. 이런 속내가 뻔히 보이는 행위를 김홍일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홍일은 지난해 1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을 잘한다, 불법을 잡아내는 것에 대해 경험과 전문성이 있다는 답변을 반복하며 자신을 법률 전문가라고 강조했는데요. 자신이 미디어 관련 경력이 전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법 쪽의 경험으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라며 자신이 법 전문가임을 거듭 강조했죠. 그러나 김홍일은 검사 시절 검찰의 대표적 과오로 꼽히는 지난 92년 김순경 사건의 주인검사였던 것이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기소됐다가 진범이 잡히면서 누명을 벗은 이 사건은 영화 마더의 모티브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주임검사였던 김홍일은 경찰의 가혹수사와 부실을 바로잡기는커녕 경찰이 적용한 폭행치사보다 중한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순경은 1, 2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으나 다행히 상고심 중이던 93년 11월 진범이 붙잡혀 최종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1년여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순경은 김홍일 당시 검사와 경찰관 등 12명을 고소했으나 가혹행위를 한 경찰관 일부만 기소됐을 뿐 김홍일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김홍일은 지난 200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엔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의 도곡동 땅 및 다스 실소 유주 그리고 BBK 주가 조작 관여 의혹 등을 수사했으나 무혐의 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명박이가 다스의 진짜 주인이자 BBK 주가 조작 사건의 주어임이 쉽게 확인되면서 대놓고 면죄부를 준 셈이었습니다. 꼬리곰탕 특검이란 비아냥을 들었던 BBK 특검팀에 참여했던 윤석열이와 똑같은 셈이죠. 방송장악 역시 이명박 패거리가 하던 짓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28일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 청사를 방문해 앙통위의 기습적인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 의결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방통위 앞 기자회견에서 김홍일을 향해 KBS와 EBS를 장악하고 YTN을 방송의 방자, 공영방송의 공짜도 모르는 사업자에게 매각했다라며 마지막 남은 공영방송 MBC마저 이틀막해선 안 된다라고 직격했습니다. 언론인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 YTN에서 해직됐다가 9년 만에 복직했던 노정면 의원은 5명 정원인 방송통신위원회 합의제 기구라는 사실은 방통위 설치된 당시부터 일관되게 확인된 원칙이고 법원 최근 결정문에도 합의제 기본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라며 그 5명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10달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 단 2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정면 의원은 국회에서 방통위원 후보자 추천했는데 7달 넘게 뭉개고 미루고 그렇게 2인 체제로 이동관 김통일 방통위원장이 한 짓은 KBS 장악하고 YTN 팔아넘기고 지금에 이르러선 MBC도 팔아치우겠다는 노골적 의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직격했습니다. 노정면 의원은 김홍일에 대해 지난해 12월 29일 취임해서 단 5주 만에 YTN을 팔아치웠다. 지금 MBC 이사들 갈아치우려다 법원 제동 걸리니까 그동안 비밀리에 박문진 이사 교체 선임 계획안을 준비해왔다라며 불과 사흘 전 국회에서 MBC 이사진 선임 계획안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했고 실무자도 생각해본 적 없고 준비한 바 없다고 했다. 그래놓고 어제 저녁에 기습적으로 전체회의 소집하고 그 안건 첫 번째 머리에 MBC 이사진 선임 계획안을 올렸다. 이게 계엄군의 비밀작전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질타했습니다. 노정면 의원은 김홍일에 대해 오늘의 작전 감행하고 사퇴할 것이 불보듯 뻔해 보인다라며 비루한 도둑질에는 비루한 도주다. 만약 국힘이 주장하고 대통령실이 얘기하는 대로 방통위 2인 체제가 정당하다면 당당하게 그 자리 지켜라. 이종섭 도주대사처럼 또 한 번의 도망질이 대한민국 정부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MBC 아나운서 출신인 한준호 의원 역시 발언에서 2008년 방통위가 설립됐을 때 최시중도 적어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라며 그 당시 언론 장악했던 언론기술자들 하나씩 국회로 보내더니 이제 과방위에 배치해놓고 오늘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불법적으로 박문진 장악을 하고 있다는 소식 듣고 있어 참담하다라고 했습니다. 한준호 의원은 아직도 그때 해고됐던 이용마 기자의 죽음에 대해 한 번 사과도 없고 그 당시 언론 장악해서 본인들이 제대로 얻은 것도 없으면서 또 다른 언론 장악 역시 내가 단순히 듣기 싫은 소리 보도한다는 이유 때문인 것 같다라고 질타했습니다. 한준호 의원은 저희는 MBC 장악이라는 과거의 역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라며 박문진 이사 교체 이후 무엇을 할 건지 뻔히 보인다. 사장 교체하고 김장겸 전 사장이 했던 것처럼 부당점거를 통해서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 보도하는 직원들을 또 스케이트장 관리사업부 이런 데로 보내서 직원 관리하거나 예전처럼 해고 진행할 거라고 생각한다. 절대 장악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습니다. ITV, OBS 등에서 근무했던 이윤기 의원 역시 지금 대한민국에 언론 자유가 있느냐? 양심 있는 기자들은 숨도 못 쉬고 살고 있다. 정권의 고소고발 소송에 경제적으로 파탄나고 심적으로 압박받는 기자들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방송의 자유를 지켜야 할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제검열기구로 전락했다. 그곳에 정권의 하수인 김홍일이 있다라고 일갈했습니다. 이윤기 의원은 유튜브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양극단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공영방송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라며 여론의 다양성과 정권 견제하고 감시하는 언론의 역할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매체는 공영방송뿐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MBC뿐이다. 최혜병 특검도 MBC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국민일보에서 오래 근무했던 한민수 의원 역시 지금 국민 여러분 KBS 보고 계십니까?
땡윤 뉴스가 됐고 저게 뉴스냐라며 MBC마저도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 아닌가라고 일갈했습니다. 한민수 의원은 언론 노동자들을 향해 MBC 저렇게 만들고 폭압적인 정권이 가만히 있겠나라며 다음은 신문사다. 그 다음엔 인터넷 언론사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MBC가 무너지면 다른 방송사 좋아지나 시청률 오르냐 신문사 광고 수준 느느냐라며 언론이 무너지면 국민이 더 비참해진다라고 강조했습니다. JTBC 앵커를 지냈던 이정원 의원 역시 입틀막을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 또다시 국회 입틀막을 시도하고 있다. KBS와 EBS를 장악하고 YTN을 불법적으로 자격도 없는 민간업체에 팔아넘긴 윤석열 정권이 또다시 마지막 남은 공영방송 MBC 장악하려 하고 있다라며 MBC마저 무너져버린다면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는 완전히 무너져버릴 것이다. MBC 이사진들이 해촉되고 윤석열 정권 옹호하는 인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뿐 아니라 방심이 장악할 경우 우리의 언론은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거리라고 예측했습니다. KBS의 경우 박민 사장 선출 이후 땡윤 방송으로 전락하며 나락으로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데이터 서비스 플레이보드 통계를 보면 시사교양을 다루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조회수가 박민 사장 취임 이후 미친듯이 떡락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10월 2,900만 회였던 조회수가 그 다음 달 바로 반토막 난 데 이어 올해 6월은 260만 회 수준에 그치고 있어 채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건 명백한 배임행위 아닙니까? 최근 모든 방송사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했던 최혜병 특검 청문회도 KBS만 중계 안 했죠? 그 담당 부서가 야당 단독으로만 이뤄져 일방적 입장만 전달될 수 있고 증인도 일부만 출석하기 때문이라며 내놓은 답변이 걸작이었죠? MBC마저 KBS같이 변할 경우 공중파 뉴스는 사실상 볼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각광받고 있으며 압도적으로 높은 MBC 뉴스 조회수가 급격하게 떨어지겠죠. KBS와 MBC 누가 더 충성 경쟁하느냐? 끌어오며 도저히 인용할 만한 보도조차 없었던 박근혜 정권 시절 오죽하면 중앙일보 종편인 JTBC에 열광할 수밖에 없던 때가 떠오릅니다. 이런 노골적인 언론 망치기를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